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각형을 마우스 휠 버튼을 밀거나 당기면 이 사각형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하나 어, 만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그 사각형이 움직일 영역, 그 영역을 먼저 표시하고 그 영역에서 그 사각형이 이제 이동하도록 그렇게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만들어진 거고요. 뭐 2017이든 뭐 2015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이 2019로 소개한다고 해서 꼭 2019에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대화 상자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필요 코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예, 딱 정리한 것까지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화 상자 소스에 가세요. 그 온페인트에 지금 제가 원래 이 DC가 안쪽에 있었는데 좀 밖으로 빼놨고요. else 부분에 있던 코드는 다 치웠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사각형이 이동할 영역을 제가 수직으로 이제 사각형을 하나 표시를 할 건데요. dc.fill solidrect라는 MFC 쓴 이런 편의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 색상을 채우는 사각형이죠. 여기 이제 시작 좌표를 10,10 주고요. 그 다음에 폭은 30. 이게 이제 select 클래스를 쓰면 그 좌표로,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select 쓰지 않고 select 클래스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좌표를 주면 시작점과 폭과 높이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30폭을 가지고 130 높이를 가지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RGB 해서 0,0, 168 정도 할까요? 좀 어두운 파란색 계열로 출력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0,10 위치에서 폭이 30이고 높이가 130인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린 이유는 요 안에다가 제가 작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그 사각형을 마우스 휠 버튼을 돌렸을 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작은 사각형도 바로 같이 한번 밑에다 그려볼게요. 제가 폭을 30으로 줬다는 뜻은 그 높이도 30,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색깔은 좀 더 밝은 파란색으로, 그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긴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30 곱하기 30, 폭 30, 높이 30인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넣었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사각형을 하나 그려 넣고 깨지네요. 이렇게 그려 넣었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마우스 휠을 돌렸을 때 요 작은 사각형이 있죠. 폭 높이가 30인 요 작은 사각형이 이동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동하려면 현재 상태 값을 있어야지 이제 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변수를 하나 쓰는데 정수값을 하나 쓰면 되니까 enforce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걸 초기값은 0으로 둘게요. 이 값은 0으로 주고 이 값을 여기다가 y축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0이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만 이 값이 1, 2, 3, 4 증가하게 되면 enforce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값이 다시 감소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이제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메뉴에서 클래스 마법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에서 다이얼로그 이제 확인해야 되죠. WM 마우스 휠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H 휠도 있습니다. 이 H 휠은 그러니까 마우스 보면 이제 휠 버튼이 두 개인 것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한 개 있는데 휠 버튼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수직 휠 말고요. 수평 휠 사용할 때 쓰는 메시지니까 이거 등록하시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휠 하나짜리를 좀 예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되었으면 이렇게 함수가 추가됐죠. 여기 이제 값들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값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뭐 당연히 딱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좌표고요. 이런 이제 이거 휠이 들어올 때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거고 이 Z 델타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휠 버튼이
당겨지고 있느냐, 밀고 있느냐에 대한 상태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저 Z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그 작은 사각형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게 할 건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태값이 이 Z 델타라는 거죠. 이 델타 값은 0보다 큰 값을 가진 경우가 있고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0보다 작아지면 휠을 당기는 거고요. 자기 쪽 몸쪽으로 당기는 거고, 만약에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휠을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보통 이제 당기면 스크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보통 이제 휠을 밀면 스크롤 위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보면 이 Z 델타 값을 0보다 작다는 뜻은 휠을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쪽으로 휠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스크롤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엠포스 값 있죠. 이 엠포스 값을 플러스 해주면 당연히 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그 큰 사각형의 높이가 지금 130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사각형 높이가 30이죠. 그러면 실제로 사각형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00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이 전체 긴 사각형이 130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각형 높이가 30이니까 이 작은 사각형이 큰 사각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증가하다가 10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그 긴 사각형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if문 간단하게 하나 넣어서 엠포스 값이 100보다 작을 때만 증가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se문 하나 더 넣어서, 이 값은 이제 마우스를 이제 몸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휠 버튼을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경우에 들어오는 게 else문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엠포스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사각형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마이너스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마우스를 밀 때 그러니까 휠 버튼을 밀 때 사각형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해서 onPaint 함수가 호출돼야지 상태값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다가 제가 뭐를 코드를 추가할 거냐면, 이제 invalidate라는 함수 있죠. invalidate rect를 쓰면, 이제 invalidate 쓰면 화면 전체를 갱신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요 스크롤 그 상태를 표시하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만 갱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invalidate rect라는 함수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elect 클래스를 쓰면 시작점 끝점입니다. 10,10에서 시작해서 갱신하는데 끝점이기 때문에 30, 130으로 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폭과 높이니까 끝점으로 치면 40이고 끝점을 치면 1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 140의 영역을 갱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점 끝점으로 쓸 때의 좌표하고, 그죠? 시작점과 폭과 높이를 쓸 때의 좌표가 서로 다르니까 요런 이제 쓸 때 좌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배경은 갱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영역에 우리가 10,10에서 40,140까지 영역은 우리가 직접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 사각형을 그려서. 그래서 내가 직접 그릴 거기 때문에 배경을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폴스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깜빡임이 줄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휠을 내 몸쪽으로 좀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당기면 이제 이 사각형이 밑으로 내려오죠. 다시 밀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기면 내려오고, 밀면 위로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휠을 돌릴 때마다 인밸리데이트가 발생하면서 이 사각형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0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휠을 제가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밀 때마다 뭘 발생하겠습니까? 인밸리데이트는 계속 발생하겠죠. 어디 갔죠? 이 인밸리데이트가 계속 발생하겠죠. 만약 이제 이 인밸리데이트가 실제로 엠포스 값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계속 발생시키는 건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포스에다가 엠포스를 이렇게 백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냥 올드 포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엠포스 값을 대입을 하고 나서 여기 밑에서 인밸리데이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올드 포스랑 같지 않은 경우, 엠포스가 달라진 경우에만 이렇게 업데이트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if문에 걸리면 엠포스 값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인밸리데이트 하면 괜히 한번 화면만 갱신하는 거니까 먼저 자신의 값을 대입을 해놓고요. 그죠? 여기서 이 값이나 이 값이 이
조건문이 동작을 했다면 enforce 값이 바뀌겠죠. 바뀌었다는 뜻은 old force랑 enforce 값이 달라졌겠죠. 그런 경우에만 갱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갱신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코드가 쓸데없는 갱신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게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죠. 위에서 위로 올리는 건. 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사실 없는데, 뭐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시면 이런 예외 처리 하나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휠 버튼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값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스크롤링하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 이제 휠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줌인 줌아웃 없을 때, 뭐 그림을 확대하거나 그림을 축소시킬 때, 이런 거 구현할 때 휠 버튼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예제거든요. 이 예제를 갖고 휠을 어떻게 쓰는지, 휠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좀 더 기능을 더 넣어서 한번 구현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제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